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스페셜 카테고리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2년 4월 10일 인하대 복기대 교수님께서 개관하신 우리 역사 박물관을 둘러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날 아주 자세한 안내가 있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멘트 없이 저랑 같이 박물관을 둘러보시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참 몇 번을 뒤집어봤는지 다들 들어오셨나요? 여기가 원래는 내포 소개실로 했었는데 내포 홍성 이쪽 이런 소개실로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뭔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뭘 할까 계속 이거 세팅을 못하고 있는데 김현식 이사님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면서 야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렇구나. 그래서 그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가 그리고 무궁화 그리고 태극기 이걸 이 코너를 꼽아봤습니다. 꼽아서 이렇게 사실도 입각한 도발적인 어떤 새로운 섹션을 꼽아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다가 깜짝 놀랐던 게 여기 대일항전의 애국가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 애국가의 저긴 것 같아요. 기초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광복군 삼지대장이 필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요 얘기랑 여기랑 똑같습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노래도 못 들었는데 애국가에다가 대해서 불러봤거든요. 똑같아요. 아주 후렴도 똑같고. 그런데 이게 고어고 이게 현대어예요. 그러면 아마 이게 대일항쟁군들이 부르던 거를 누군가 다시 편곡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요거 찾아낸 게 굉장히 큰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대한민국 국가라는 국호 있잖아요. 국호는 여기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아까 저기 어디죠? 김태경 교수님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시구나. 김태경 교수님이 동북아시아, 거란어, 몽골어 이런 최고의 언어학자신데 이분의 고증을 받아가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김태경 교수님한테 항의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결국 보니까 지금 대한제국이라는 말이 어찌 보면 5,000년 전부터 우리는 그 발음을 계속 가지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자화가 되면서 되고 1897년에 대한제국이 만들어질 때 그대로 이걸 갖다가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쓴 거고요. 그렇게 된 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 국가는 못 찾았습니다. 그 뒤리 거는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못 찾았는데 혹시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무궁화 우리나라 국화 있잖아요. 국화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해봤는데 모든 우리나라 상징에 다 이 무궁화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법으로 지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대통령 휘장도 지금 대통령 휘장도 이렇게 무궁화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 돼 있는데 법으로는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걸 좀 여기 넣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태극기 있잖아요. 제가 이 태극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태극과 팔개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태극을 찾아보니까 AD 4세기 5세기경에 이 태극이 나옵니다. 이런 게 지반 있잖아요. 지반 고구려 무덤에서 나오고 요게 어디 났냐면은 지금 평양 있잖아요. 평양 쪽에 나와요. 연대는 다 4세기 5세기경입니다. 근데 중국의 4세기 5세기경에 태극 없습니다. 팔개는 있어요. 그런데 태극은 우리랑 좀 다른 우리 고유 사상이 아닌가 했는데 우리 임정규 선생님이 계속해서 천문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틀을 하나 만들어 주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우리 무관학 천문대를 이렇게 복원해서 이런 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게 태극 아니야 이거 그래도 혼자 그냥 한번 오버해 본 거죠. 사실 요거 있잖아요. 요거 만들어내는 데가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한 5, 6개월 걸렸어요. 요거는 계속 쳐다보고 그래서 임 선생한테 다시 한번 도면 그려봐요 해가지고 했더니 임 선생이 나중에 짜증이 나면서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빠져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요 태극 보고 다른 의견이나 좋은 의견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게 후천입니다. 예. 이렇게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나가면 선천이고 예. 이렇게 나가면 후천입니다. 이건 주역을 넘어서는 정역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요 천문대 있잖아요. 요 천문대를 가지고 갑을 내서 해보니까 여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만들어 본 거고 또 의견을 많이 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이 뭐냐면 이거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예. 이 하다못해 초중고등학교 애들도 앞으로 여기 와서 왔다 갈 때 다 읽고 이해하고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몇 줄로 압축해가지고 머릿속에 탁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딱 들어와야 된다. 그게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 저는 다니면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태극은 음양 오행의 원리를 담은 그림인데 이것은 동양 정신문화의 뿌리다. 우리 국기가 태극기인 것은 우리 민족이 동양 정신문명의 원주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난 설명을 해요. 예, 그렇게 저도 그냥 그 말을 다 끝내버려. 이 복잡한 얘기 언제 설명하고. 이것도 맞는 말씀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음양이 아니고 천지인 음과 양과 인중 천지이겠죠. 여기가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 있는 문자만 다 한번 모아본 겁니다. 제가 볼 때 여기서 여기 7,000년 전에 바위 그림이거든요. 양홍진 박사님 어디 계세요? 양홍진 박사님이 고증을 해주신 겁니다. 요 연대. 근데 제가 볼 때는 십자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사 표현이라고 봐요. 이게 그 해성에서 윤영상 해성에서 저희들이 찾은 겁니다. 중국학자도 못 찾았는데 이쪽에 별자리 그림들을 저하고 양홍진 박사님이 거의 다 찾아냈습니다. 책도 냈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여기 신석 시대부터 쭉 한번 문자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자를 정리해봤고 고조선 시대 때는 문자가 확실히 있었어요. 이번에도 2개가 또 나왔거든요. 나와서 근데 요건 그때는 못 넣고 여기서부터 이제 고구려 글자 한자가 시작되는 거죠. 한자 그리고 발해 글자가 있었고 발해 글자 그리고 거란 글자가 여기 김태경 박사님이 말씀에 의하면은 아마 우리 민족들도 같은 발음체가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 여기 여진 글자, 여진 글자하고 몽골 글자, 고려 때 몽골 글자 우리도 쓰거든요. 그 몽골 글자도 있고 청나라 때 만주 글자. 그리고 이제 일본어도 1700년, 1600년대 써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게 딱 넣고 영어까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영어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어랑 영어를 주로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역사랑 관련 있는 걸 쭉 써봤고 나머지 여기 세 가는 훈민정음 있죠. 훈민정음으로 쭉 한번 해봤습니다. 훈민정음으로 해봤는데 재미난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거든요. 책인데 그냥 인사동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서 샀는데 이게 한 350년 된 인쇄본이에요. 인쇄본인데 여기 보니까 한자 있잖아요. 한자는 지절도 모르니까 그때도 한글로 다 여기다 해적이 나와요. 그래서 야 이런 자료가 있네. 그래서 제가 2권을 사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책값 엄청나게 싸게 샀는데 하여튼 그 활용을 많이 해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문자들 여기 다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박물관의 시작 그리고 앞쪽으로는 우리 역사애들 있잖아요. 한국사 개요라고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그 전부터 있던 거 지금 대한제국에서 지금까지 온 거를 둘레 5장으로다가 쭉 요약을 해봤습니다. 요약을 해봤는데 상당히 다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거랑 굉장히 다를 거고 그리고 요거에 의거해서 요 연표를 만들었습니다. 요 연표를 쭉 다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수정할 건 있을 건데 그래도 기본적인 연표를 다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보여줄 게 이런 지도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로서 이런
도표 만들어 보고 그리고 요거에 의해서 저 지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신석기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흑룡암 저기 홍산문화 있잖아요. 홍산문화 이런 것부터 쭉 정리하고 여기 이제 하가대 맞춤으로 해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틈틈이 박물관 뭐 연대 측정 이런 고각도 조금 넣어보고요. 여기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자, 여기 이제 한민족 형성기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신석기 시대를 여기다 꾸며봤거든요. 꾸며봤는데 한반도 쪽에서 나오는 유물들은 다른 박물관 어디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빼고 저는 만주 지역 유물들을 주로 구성을 했는데요. 요런 거 있잖아요. 요거는 복제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를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유물들이 코로나 이런 거로다가 못 갖고 나왔어요. 못 갖고 와서 그 원 사이즈 있잖아요. 사이즈만 재가지고 그대로 사진이랑 요까지 복제를 해봤습니다. 요까지 복제를 해봤는데 다행히 대전에 그 명지대학 교수님 한 분이 복제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쭉 복제를 만드는 거고 여기 있는 옷기는 진짜죠? 아니야 여기 옷기 여기 갖고 오면 이거 국제 한중간에 문제 생깁니다. 이거는 아, 그런 거. 이거는 다 복제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복제한 게 아니라 이게 80년대 말에서 예 90년대 초에 이게 많이 들어왔어요 한국에. 중국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예, 예. 중국 전문가들 그 사이즈를 다 걸어서 복제를 했습니다. 이건 진품인 것 같은데. 이제 진이 얘기하면 이제 막 눈이 가지고 하여튼 우리 조상들이 지금부터 5,000년 전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도 이런 그릇들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5,000년 전에 뭐가 있다 없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과학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그릇을 만들어 썼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5,000년 전에 이런 저기 내용도 간단히 써놨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런 옷기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그 옷기 만드는 그 갈돌, 여기 사람 얼굴상의 그 옷기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놨는데 진위 여부는 그냥 묻지 말고 이런 게 있더라 이렇게 그냥 넘어가십시오. 예. 참고로 여기 모든 저 방어막은 방탄 철판으로 남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보면은 여기 곰상도 있고 다 그래요. 지금도 5,000년 전에 곰상 이런 거 다 있고 곰 얘기가 엊그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옛날에 다 있습니다. 옛날에 다 있고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빼놨고요. 여기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홍산문화 있잖아요. 홍산문화의 홍산이 여기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여기 보면은 이제 고조선실로 들어갔는데 이게 기원전 8세기 정도 되는 사람의 얼굴이거든요. 요양에서 나오는데 그냥 기원전 8세기 고조선 영역이라는 데 나온 데 중에서는 이게 거의 가장 정확한 정확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실물 확인할 수 있는 그 얼굴상에서 이거 제가 여기다가 한번 걸어봤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부터는 우리 여기 가만히 있어봐. 임정규 선생님 여기 열쇠 좀 열어줘 봐요. 열쇠. 여기 이제 고조선실로 들어오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고조선 하면 인내 없나 막 거짓말하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4,500년 이런 성들 있잖아요. 이런 성들 다 만들어 놓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런 토기들 있잖아요. 이런 토기들 비율 탁탁 맞게 해서 만들었고 여기다 물 넣잖아요. 물 안 셉니다. 그럴 정도로 토기들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쭉 근데 다양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를 별의별 요만한 그릇부터 시작해서 큰 대야 뭐 별게 다 만들어서 박물관이 이제 컸으면은 이게 제가 그 살림집 있잖아요. 살림집 다 복원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뭔 말입니까? 네. 자, 여기가 채회도라고 우리 고조선 시대 때만 나오는 겁니다. 다른 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양 멋있죠? 엄청나죠. 이런 게 중국에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이건 제가 도굴해 온 것도 아니고 중국에 저를 도와주던 조선족
가이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가지고 저한테 다 기증해 준 겁니다. 자기는 뭐 여기서 살지만은 우리 그 후손들한테 역사를 가르쳐 준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다 그 기증을 해줘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들 있잖아요. 이런 성들 같은 게 지금도 가면은 다 있어요. 그대로 4,000년 5,000년 성터가 그대로 다 있다고요. 여러분 잘 좀 이해가 안 될 때. 자, 여기 이거 보면은 이게 석경이라는 악기인데요. 원래 길이 있잖아요. 길이는 이 소리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녹음 좀 하게 잠깐만요. 그런데 그냥 이거는 유물 출토 이런 것도 묻지도 따지도 마시고 그런 게 있더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대금 오시니까 소리 들리죠? 이게 박을 이렇게 유리를 막아서 소리가 조금 안 좋거든요. 이게 터졌을 때 소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요거를 칠 때 옥으로 쳐야 소리가 납니다. 옥이 아니면 소리 안 납니다. 옥이 아니면 소리가 안 나고 여기도 그 부위별로 소리가 다 다릅니다. 부위별로 소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하자고 어쩌고 하다가 뭐 조금 이제 트러블이 있어서 연구가 중단된 겁니다. 좀 아쉽죠? 언제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연주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이 논문 악기 내놓고 꺼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다 그래서 꺼낼 수 있도록 해놨고 요 끈이 있잖아요. 끈이 돈 없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쇠줄 있잖아요. 쇠줄 같은 건 소리가 바뀌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칡넝쿨 있잖아요. 칡넝쿨 이런 걸로 소리를 내드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나이론끈 있잖아요. 나이론끈을 댄 거예요. 근데 이제 비단끈 이런 거 하면 좋은데 이거를 갖다 무게를 겹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원장님 한번 쳐보십시오. 여기 대금에서 음악을 하시는 분. 편경입니다. 편경. 석경. 예? 석경. 예. 예. 저기 막 음의 기준을 예. 요거로 다 해서 정한 거예요. 제가 이거는 예? 아, 이거 대규모시는 분이 오늘 잘 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소리가 다른 데가 있어요. 중국에서 만든 걸 우리가 갖고 와서 예. 그 맞춰서 한 거고. 예. 세종대왕이 따로 이제 세종대왕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걸 제작을 했죠. 예. 이름은 알 수 없나요? 요거는 4,000년 전에 건 확실합니다. 요거는 됐네요. 4,000년 전 건 확실합니다. 돌은 모르겠어요 무슨 이름인지. 하여튼 굉장히 이거를 칠 때 소리가 나는 거는 옥이 아니면 소리가 안 나고 옥으로 안 치면 소리가 안 납니다. 이게 거울이었단 말입니까? 아니 악기. 아니, 석경 예. 악기로 거울경자로 생각하구나. 아니 그 음악 할 때 음의 기준을 아니 서로 아는데 정하네. 이제 알겠는데 감자를 안 써놓으니까 여기가 여기서 4,000년 전에 천문관 찍어서 성자산 천문대가 여기입니다. 양홍진 박사님이 다 고증이시고 어디 가셨어? 이렇게 가셨어요? 그런 저런 그 유적지들을 천문관측도 하고 이런 석경도 있고 저런 청동기도 만들고 저런 성터도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거죠. 여기 양 박사님 계시네. 여기 양 박사님 여기 성자산 있잖아요. 이 성자산 이 유적이 천문대 유적이라는 걸 세계 최초로 양홍진 박사님이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냐면은 이 성자산 유적에 대해서 가장 힘든 연구를 하는 거는 한국국립천문연구원의 양홍진 박사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도 양홍진 박사님 때문에 이거 다 알게 된 겁니다. 수교 전에 갔었거든요. 거기 보면 성자산 상점이라고 있거든요. 입구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성자산 상점이라고 딱 있거든요. 이름 써서. 예, 구멍가게가 있다고. 이제 여기 그 청동거울 이런 거는 그 이완영 선생님이 대여해 주신 겁니다. 이열 대여 주신 거고 저기 하다 보면은 여기 지금 좀 다른 데로 가야 될 게 있는데 언제 좀 유물을 좀 어떻게 옮겨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 하나만 더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지금도 4,000년 전의 성벽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가면은 이게 제가 93년 4년도에 석사과정 때 여기 조사를 다녔었어요. 그때 보고서 쓰고 그랬는데 이거를 한국에 와서도 2008, 9년까지 제가 공개를 안 했었어요. 여기 공개해놓으면 가서 우리가 다 뽀갤 것 같아갖고. 근데 이제 저도 조금 이제 지치고 그래서 누구한테 공개를 해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 유적지를 슬슬 풀어냈는데 지금 그대로 남아있고 이 사진은 우리 전성혁 작가님이 찍으신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고조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해놨으니까 이건 문헌 기록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네, 자, 보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설명드릴 때가 제일 귀찮고 지루해요. 이제 중앙홀에 이제 이분이 이게 단군인지 환웅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연대는 홍사물한 지금부터 한 5,500년 뭐 플러스 마이너스 500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교한 돌 조각을 했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짜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그때 말이 많았었어요. 많았는데 발굴한 분이 곽대순이라고 중국 최고의 고고학자가 현장 지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곽대순 선생이 쭉 고증을 해서 이게 가짜라는 얘기가 없어졌습니다. 옥기가 저렇게 좋은 옥기를 만들었는데 이걸 못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훌륭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언더로 내려앉은 유물입니다. 제가 이걸 갖다 완전히 복제를 해보려고 정밀하게 스캔을 떠온 게 있거든요. 스캔 떠오고 그랬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연도로 보면요 환웅이 맞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 이후에 나온 여기가 보면은 여기 여기서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천문 관측에서 1년 날짜 기록이 다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이것 때문에 이상하다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일이 한번 벌어져 가지고 임정비 선생님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천문 관측에서 날짜 그리고 1년을 하늘 다 할 수 있는 건데 시간도 할 수 있답니다. 맞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냈고 자 여기는 이제 여기 아까 성자산 천문대를 항공 촬영을 한 겁니다. 여기 항공 촬영을 했는데 오각으로 나오고 여기 3단이 나오죠. 3단이 나오는데 여기가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이 여기입니다. 근데 지금 없어가지고 좋은 사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중국에다가 이거를 요새 다시 항공파 드론으로 다시 그 지점이 어디라고요? 요겁니다. 요거. 아니 그러니까 위치 이름이 이제 성자산요. 성자산. 예. 그래서 지금 항공 사진을 다시 한번 촬영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홍주 읍성 옛날에 홍주 읍성 홍주 목성이죠. 그래서 다시 복원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찍어내서 여기다 한번 걸어 본 겁니다. 근데 여기가 아까 유방택 선생님 있잖아요. 유방택 선생님이랑 남구만 선생님 초상화가 여기로 아마 갈 겁니다. 여기로.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이리 오십시오. 여기 전시실이 제일 좀 혼란스럽습니다. 여기 전시실이 제가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고조선이 무너지고 나서 고구려 부여가 성립 과정까지를 지금 여기 녹여내고 있는데 그 과정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시실이 좀 컸으면 이거보다 3배 정도 냈으면은 착착 더 좋았을 때는 전시실이 좁아서 그냥 우기려 넣었거든요. 누기려 넣는데 여기가 기원전 2세기, 3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통일시대 때까지 쭉 다뤄놓은 겁니다. 다뤄놨는데, 예. 요 이제 항아리가,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게. 진품이에요? 예? 진품이에요? 이게 가짜를 이렇게 돈 들여서 할 리는 없죠. 아니. 하여튼, 너무 정교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하여튼 요 양식을 보니까 중국에서도 아무리 늦어도 어땠다? 800년 이하로는 안 떨어진다. 이상으로는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800년 이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출처는 안 쓰셨어요. 예? 중국이라고 출처인 거 모르는 겁니다. 위치를 아, 이건 못 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김태경 박사님, 김태경 교수님, 예, 요거 나중에 잘 보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정재남 대사님이랑 인연이 됐던 게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거인데 제가 몇십 년 이사 다니면서 요 유물들을 늘 챙겨 갖고 다녔어요. 늘 챙겨 갖고 다녀서 요거 세 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정재남 대사님이랑 인연으로 요거에다 별도로 박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집안 출도 유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광개토 대왕비 탁본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광개토 탁본이 있는데 광개토 탁본이 제일 좋은 거는 그 지역 관공서에서 만들어요. 근데 관공서는 안 만들고 동네 사람들 만들거든요. 관공서는 허락 맡아서 하는 거고 이거는 동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교하고 그렇진 않은데 하여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서 한번 여기다 하나만 내놨습니다. 이게 6.7m의 높이가 6.7m가 돼서 다 걸 수가 없고 자, 여기 고구려 최초의 고구려 불상 같아요. 이게 논문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고구려 불상 확인된 게 없거든요. 요게 확인된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이거 콩의 나라 고구려. 우리 두부 콩나물 별의별 다 해먹잖아요. 고구려 맷돌. 이게 고구려 맷돌입니다. 고구려 맷돌 그러면 이게 뭐를 해먹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두부도 해먹었을지도 모르고 메주 있죠, 메주. 메주가 발해 때 메주가 있었다고 그러죠. 이제 이런 거 볼 때 고구려 맷돌 흔하지 않습니다. 이 유물은. 교수님 이것도 중요한 참 요거. 예. 이게 이제 통일신할 때 붓게 요번에 이제 경북도의에서 우리가 이제 용역 받아서 했던 건데 원래는 통일신화가 이제 붓게가 여기로 잘라져서 있었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확실한 건 모르겠길래 이거 이란 두 개를 이제 걸어놨거든요. 이렇게 나왔는데 경상도 사람들이 매일 욕먹는 게 니들이 통일 있다고 해놔가지고 오늘날 분단됐다고 맨날 욕 먹고 다녔는데 그거 찾아준다고 그런데도 경상도 사람들이 별로 싱큰둥하다고 그래서 니들 평생 욕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경상도 맞죠? 요거 이렇게 됐는데 그런 문헌 기록이 있고 고고학 자료가 있어야 되느냐 없냐 있냐 그랬는데 요 라인에서 요게 나왔습니다. 팔각 석불 좌대거든요. 팔각 석불 좌대인데 요게 바로 요 라인에서 나왔습니다. 그 라인 나왔는데 요걸 가지고 사진만 줬더니 우리나라 미술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단 이거 고려시대 때 고려 통일시대 때 팔각 대전에 어디서 나왔어? 지금 만주에서 나왔던 게 이게 왜 거기로 갔을까? 또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헌 기록도 고고학자로 이렇게 맞는다는 거죠. 여기도 홀이 한 4-5배, 5배만 컸으면은 고려 요 금원에 쭉 걸어보고 싶었는데 홀이 적어서 요건 고려 청자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여기 여러분들 만주에 가면은 중국 연영성 있잖아요. 연영성 가면은 고려 청자들이 종종 나온다는 건 잘 모르실 겁니다. 종종 나옵니다. 거기 종종 나오는데 요 석탑들 있잖아요. 요 탑들을 또 사진을 똑같이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고려탑 우리나라 학자들이 고려 석탑 이런 석탑이 3개가 있거든요. 3개가 있는데 요 라인에 저기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여기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 요동반도에 있는 거죠. 국경사실에 가면 고려 국경선이랑 그려지는 요게 다 나오는 거예요. 아까 통일신라 때 그 팔각대 때 여기다 라인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내가 볼 때 이게 고려 국경선 통일신라 국경선이 그쪽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요건 이제 요나라 때 유물들입니다. 우리는 요나라는 오랑캐에서 무식한 놈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그릇을 만들고 했다는 건 잘 생각을 모를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좋은 것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은데 요 대표적인 게 제일 좋은 게 볼 때 난 요겁니다. 요거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요거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고 여기 이게 이제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유물들은 저거 북경이나 이런 데는 안 나오는데 만주 지역만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무지하게 한반도로 나옵니다. 고려시대 유물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래서 캐시천 마크를 찍고 있는 거고 여기 윤관 구성 얘기할 때 있잖아요. 윤관 구성 얘기를 할 때 우리 윤관 구성을 못 찾잖아요. 못 찾는데 저 연변에 있는 성이거든요. 연변에 있는데 고려시대 때 성 그런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서 올려본 겁니다. 올려본 거고 여기 이제 그 거란 무덤에 이런 몽골 풍습을 한 이런 모습들이 있는 사진입니다. 거란 무덤이 몽골 풍습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란 사람들이 몽골족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연연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북방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하는 짓이거든요. 이렇게 애가 여기 주인들은 여기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애가 이제 심부름이 그 터키 받치고 이제 살들 웃으며 자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 보면은 야 굉장히 그 거란이랑 우리랑 뭐 친연성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장구 있잖아요. 장구 일부 치는 장구가 거란 사람들이 이렇게 치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치고 이렇게 다니는 걸 보면은 굉장히 좀 우리랑 그 친연관계 깊다는 얘기. 근데 여기가 이게 이제 그 조양 북탑이라는 탑인데 이게 팔각탑도 아니고 육각탑도 사각탑이거든요. 그 중국 사람들이 사각탑을 잘 안 써요. 안 쓰는데 사각탑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 여기 탑 처음 연대가 이제 AD 4세기부터 처음 시작을 하거든요. 이 탑을 발굴할 때 제가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 탑에 실습을 했습니다. 이 탑에서 이 탑 여기서 밑에 들어가서 실습을 했어요. 석사과정 때. 그래서 이 탑을 제 애정 있게 보는데 탑이 한 3번 정도 다시 고쳐져요. 그래서 AD 13세기쯤에 이 탑이 이제 완전히 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전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탑의 소유권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 중국 계통 탑의 시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중국 계통 탑의 시작은 아닌 것 같고 자 가보시죠. 나중에 이거는 누가 다 연구를 하면 좋을 겁니다. 예. 칼국수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어요? 읍성님 다원이 가는데. 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다원이 알아요. 아까 찾았어. 여기가 조선시대 때도 여기를 그 조선이랑 명나라 국경선을 써요. 여기 요 지역이거든요. 요 지역. 여기 가면 설명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서 조선의 사실을 맞이하고 조선의 사실을 이별했다고 쓰거든요. 여기가 여권의 시료 지역이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요 탑이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탑이 중요한 탑인데 요 위치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 국경선 연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구려 땅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도를 다 넣어놨거든요. 잘하셨어요. 신민식 원장님 어디 계세요? 예. 여기 살수. 역관이 있었다는 살수 사진 한번 내고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요거 요 살수가 고려, 금, 거란이랑 여기 다 문제가 돼요. 여기서 조선시대 때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고구려 때도 을지문덕이 살수가 할 때 여기를 해서 여기가 살수예요? 네. 이런 강이라는 얘기예요? 네, 가대 강이에요. 댐 막아서 이런 거예요. 저기 여러분들 대일항쟁기라는 말 가끔 들어보셨죠? 대일항쟁기는 학술 용어로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국회에서 일제 강점기 식민지로 쓰면 안 되고 대일항쟁기로 써야 된다고 결의안이 통과된 용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정부 기관은 대일항쟁기 이런 말 써요. 쓰는데 정문원 의원이 결의안 제출해가지고 통과가 됐었어요. 통과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학계에서는 안 쓰고
정부 조직에서는 대일항쟁이라는 말 써요. 대일항쟁이라는 말을 안 쓰면 안 돼요. 그 일제 강점기 식민지는 그 말 자체가 일본 사람 침략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립유공자는 말이 안 맞아요. 대일항쟁기로 가야지. 그 법은 다 이제 독립유공자 뭐 일본 뭐 이렇게 했는데 학술 용어에서 법적인 용어에서 일제 강점기 내지 식민지를 쓴다 그러면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제가 이제 뭐 국회의원들을 협의를 해서 이거를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걸 발의할 때 봤던 게 아까 그 우장문 교수님이랑 임지혜 선생님 읽었던 무호독립선을 다 읽어보고 이런 일이 있었네.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3.1 항쟁에서 들어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3.1 항쟁에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무호독립선언서에 참여한 사람들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드는 데 들어간 거예요. 항쟁이 맞습니다. 예. 새마을운동이 났어야 돼.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쪽은 잘 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혼란이 왔었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대일 항쟁기 때 임시정부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반들하고 넘버 2는 아래겠길래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혼자 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이거를 학생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해놓고 개헌을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뒤집어 없는데 그 소질이 난 민족이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김구가 그냥 꽉 잡고 있네. 여기는 여러분들 아주 보기 드문 어떤 사진일 거예요. 이회영 선생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주의 역사학 있잖아요. 민족주의 역사학을 만든 분이 김경원 선생입니다. 김경원 선생이에요. 신재호 이런 분들은 정치적인 사람이었고 학문적으로 만든 분은 김기원 서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해놓고 여기에 보면 이 사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들어지는 시기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에 온 사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 번도 안 왔다고 그러죠? 네. 안 왔다고 그러는데 와요. 와서 여기 있는 게 누구냐면은 누구죠? 그 이동희 이 사람 이게 신규식 이렇게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 환영식이거든. 그 사진입니다. 그 연세대학교 그 이승만 연구소 이 사진 있어요. 그 제가 그러면 활용을 김기현 선생님은 네. 저서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죠. 많아요? 네. 근데 왜 우리한테는? 그건 이제 연구를 안 하신 것들이 그렇고 여기 이제 이 동네 특성상 대일항쟁시를 꾸미면서 이 동네 출신들이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꾸며봤는데 여러분들 남구만 선생이라 잘 모를 겁니다. 남구만 선생인데 잘 모를 텐데 남구만 선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더니 홍성군에서 연구비만 들어갔고 연통 나한테 줄까지 거짓말하더니 다른 사람도 홀랑 줬어요. 달라고 안 했는데 그래 참 얄미워. 참. 근데 남구만 선생이 의령남 씨 어디 계세요? 남창희 선생님 정말 훌륭한 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정말 훌륭한 일 하신 분이에요. 독도 울릉도 우리 독도 얘기잖아요. 옛날에 독도가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일본이랑 우리랑 문제가 됐던 울릉도였어요. 울릉도를 일본이 가져가네 마네 할 때 그 얘기지 독도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 울릉도를 일본한테 넘겨줘요. 조선에서 문서를 썼어요. 문서를 썼는데 그때 충청도 사람이 문서를 썼는지 약간 흐리멍텅하게 문서를 썼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일본에서 요걸 정확히 규정을 해달라고 그 요청이 가는데 조선에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남구만 씨가 실직이 있다 다시 복직이 돼요. 복직이 되자마자 그 서류 갖고 와. 그 서류 갖고 와서 뭐 이따오 새끼들이 해서 그 서류 없애버려가지고 울릉도가 조선 영토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남구만 선생의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일본에서 얼마나 남구만 욕을 하는데 대단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를 뭐냐면은 조선에서 그때 그 관료들이 남구만이 네가 그 지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망신당했다고 남구만 욕한다니까요. 에? 그런 게 아니고 안용복 씨 있죠. 안용복 씨 살리고 한 게 다 남구만이가 살려요. 남구만이 다 안용복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일본에 죽이라고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야 일본 가서 우리를 망신시켰다고 해서 상놈이 그래가지고 남구만이 사형 선고를 해요. 그런데 점적이 안용복이 남구만이 가까봐 아니
경중을 따지고 나서 이게 사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무조건 하냐. 일본은 거짓말하면 어떡할래? 다시 확인해보자. 그래서 사용을 보류해버려요. 그럼 나중에 풀어져 버려요. 그 안용복 이런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한경도 있잖아요. 지금 연변 그쪽, 난구만에서는 그 영토 조선시대 때 후기 못 찾았어요. 난구만에 다 찾아놔요. 지금 연변 그쪽이 조선 영토에 있는 거. 난구만에 처음 지도를 다 그려놓습니다. 처음 지도. 그래서 야, 난구만, 근데 난구만이가 공개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난구만이는 일본 놈한테 너무나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선총독부 조선사에서 난구만이 다 빼버려요. 빼서 난구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몰라. 근데 제가 이제 사료를 갖다 하나씩 검토를 해봤더니 세종의 꿈이 난구만까지 지켜져요. 난구만이 세종의 꿈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뒤로 이제 우리가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뤄봤고, 여기는 다 아시는 분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시는 분일 거고, 예. 근데 남씨들 지금 난구만에 재미없어요. 여기가 저 백보 서일장군 상이거든요. 백보 서일장군 상인데, 여러분 서일장군 잘 모르실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저기 써 있어요. 간단하게. 여기가 이제 아까 제가 깜빡 소개를 못했는데, 이재순 석장님이 그 돌 조각으로는 국보시거든요. 그분께서 난구만 저기 서일장군 그 동상을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서일장군 동상을 여기다가 모시려고 이렇게 해서 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주경민 선생님 볼 때 이 여자 같지? 예. 여자 같아, 남자 같아? 여자예요. 우리나라 여성 독립운동은 맨날 떠들고 다니면서 내가 볼 때 여자거든? 이 사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봤을 때 한 번도 활용해 먹는 걸 못 봤어. 예? 학자들의 여자 여성이고. 그러니까 학자들이 가슴이 다 나오는. 학자들이 연애를 안 해봐서 그런지 우리는 이거 보니까 다 이게 여자인데, 그런데 그래서 요거 사진 한번 별도로 한번 꺼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 백보 서일 장군은 제가 성별 감별해 드릴게요. 예, 서일 장군은 이렇게 제가 일러스트를 다시 한번 따봤어요. 누군데요, 이름은? 서일 여기 보세요. 아니, 여자분이. 모르죠? 아,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아니 그거 주소 따서 좀 알려주세요. 아, 그렇지. 무슨 말이야. 저런 사람이 왜 그걸 아세요? 눈물 딴마. 여기 이제 국경사실. 여기 이제 국경사실은 임정규 선생님이 한 6개월 동안 고민을 해서 만든 거예요. 임정규 선생님 고민해서 만들고 했는데, 또 앞으로 고쳐질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적으로다가 여기서 만든 지도에서 축소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아리까리한 문제를 다 포기하고 이제 문제가 거의 없어질 것들, 이런 것만 쭉 말을 한 건데, 우리나라 국경사 지도를, 우리나라 현대 지도 저쪽에 있는데, 칠강 이런 데 안 넣어요. 안 넣습니다. 우리 제주도 남단만 넣거든요. 일본, 중국 다 넣습니다, 이거. 그 분쟁 지역도 무조건 자기네 넣고 봐요. 우리만 빼요. 참 이상한 놈들이에요, 이거.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요거 이제 우리 국경선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앞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 있잖아요. 우리도 주장을 해야 되는 여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마도는 언제부터 일본에 대해 땅으로 바뀌었어요? 여기가, 저기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1904년까지는 대마도가 조선 땅으로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데 박 대통령이 축광봉 이거 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하셨어요. 근데 좀 있으면요, 일본 여기가 가라앉고 여기가 떠서 붙습니다. 기다려보십시오. 저기, 증명하고 있어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려 국경사가 비틀어져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여러분들 이게 잘 상상이 안 갈 텐데, 원래 고려 국경사도 요래 됐거든요. 요래 됐는데 일본 놈이 이렇게 조작을 해놔요. 일본 놈이. 그렇게 하고 우리가 여기 그대로 써요. 그리고 중국 동북공정이 그대로 써요. 그리고 나서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 중국, 한국, 북한, 이렇게 북한 빠졌구나.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분할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요거 우리 정부에다 발표한 겁니다, 이거. 아니 미국에서 아니요. 우리 정부 동의 안 하면 이렇게 안 합니다. 동의했다는 거예요? 내가 요거는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요렇게 된 겁니다. 중국 놈들이 안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요 안이 이제 이렇게까지 오는 과정을 여기 1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둘러놓은 겁니다. 진짜 엿먹는 거. 어제 임정희 선생님 오늘 진짜 어제 밤 12시까지 고민을 했어요. 자, 요까지 했으니까 여기 좀 설명을 하세요. 예, 여기 설명을 잘 들으세요. 아까 교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지역은 최소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더 자료를 찾아서 넣고 서로 협의하고 토론해서 계속 바꿀 수 있어요. 새로 와서 여기 잘못됐다 그러면 이렇게 스티커 하나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우리 시민들이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 의견을 모아서 가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과서에는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상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 신석기 문화를 빨간 점으로 다 찍은 거예요. 근데 여기 요하 문명 쪽은 이 점 하나가 점 20개, 30개 역할을 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팠을 때 항아리 3개, 칼 2마리 나온다면 여기는 하나 파면 한 집에 있는 집구석에 있는 거 다 나와. 그리고 또 시기도 여기보다 500년에서 1000년 더 앞서요. 문화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표현을 해야 된다. 똑같은 빗살무늬 두 개가 여기서 많이 나오면 같이 표현을 해줘야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끊어주면 안 된다. 그걸 설명한 거고요. 우린 교과서 쪽을 얘기 많이 합니다. 고등학교 역사부인데 중국의 역사는 영역을 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는 점으로 표현합니다. 면이 아니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상나라, 주나라 때에 우리나라 고조선이 있다고 분명히 책에 쓰이는데 고조선이 어디 있나 없어요. 뭔가 있는 건 같은데. 근데 엉뚱하게 또 한 2000년 흘러서 일본 것도 써놨어. 그래도 일본 사람이 만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발굴된 걸 토대로 해서 중심 지역을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겠다. 고조선 초기 이 지역은 이쪽에서 중심 세력이 있고 영향권이 있었다. 그래서 요 사이에서는 서로 다툼이 있었다. 더 나가도 되는데 어떤 발굴되는 유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반영하다 보니까 최소로 일단 잡아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백제 땅이죠.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조선의 성장에서 이제 고조선 중기를 나타낸 겁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 우리 교과서에 선이 없어요. 우리 면적에 다 점하고 여기는 막 선에다가 위치까지 표현을 해놨죠. 근데 고조선이 망할 때는 군사작전을 해놨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얘들이 대양을 넘어와서 우리를 공격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근데 이런 때는 막 너무 철저하게 해놓는단 말이야. 근데 니네 나라가 어디 있었냐고 하면 아무 말도 안 해. 이건 잘못됐다. 똑같이 해줘야지.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고조선이 초기에 힘이 셌잖아요. 셀 때가 우리가 이제 징계 연나라 이천리 땅을 뺏겨요. 그 지역이 요금방이 아닐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연금이 빼지. 그리고 이제 이쪽에 서로 이제 무역이 왕성할 때는 돈이 있어야 무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조선이 여기를 뺏김으로 해서 신의 역학관계가 확 무너져요. 그러고서 이제 열국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 국가서가 마찬가지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한사군이 문제가 됩니다. 기존 상학계에서는 여기 낭낭에다가 평양에다가 여기다 갖다 놓고 모든 걸 해석하다가 우리 복 교수님이나 우리 대한사랑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문제가 있다. 낭낭군이 이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존 상학계에서 짜증이 나요. 그러면 어디냐? 얘들이 시끄러우니까 아예 지워버렸어. 지우고 어디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우리 성인들이 20년 전, 40년, 50년 전에 한사군은 여기 있었다고 배웠어. 그렇죠. 여기. 근데 따로 설명을 안 해주니까 지금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를 해야 되냐? 여기 있는 것이 이리 가 있다. 여기 있었던 거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지도를 새로 만드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건 잘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쪽으로 측정이 된다. 이것을 바운드리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찾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그럼 여기 있는 낙랑군이 이쪽으로 나갔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 그걸 찾아 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학과에서 일본 애들이 낙랑군이 이리 오다 보니까 많이 이리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다 밀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사료가 많이 남아있는 낙랑과 한사군의 위치를 정확하게 해야 그 다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한사군 여기 있었잖아. 여기 다. 우리가 거기 있다고 일본 애들이 가르쳤죠. 예. 여기가 이제 한사군하고 관련된 내용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가끔 여기 계신 분들도 삼국사기를 비판을 많이 해요. 비판할 때 비판하더라도 삼국사기를 비판하면 우리가 기준을 삼을 책이 없어요. 기준을 책을 4개, 5개가 있으면 하나 정도 깨도 되는데 많지 않은데 이걸 비판하면 어려워요. 여기서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삼국사기의 고구려의 최초 도시 졸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너무 자세히. 졸본 어디? 여기 써 있잖아요. 졸본이 어디 통전에 이르기를 고주명이 한 건수에 북부에서 와서 보술수를 거둬서 홀술골성에 이쪽에서 나라를 세웠다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만 써 있냐? 그게 아니죠. 이 홀술골성은 졸본과 같은 곳인데 한서지에서는 낙랑에서 떨어져 있고 거기가 어디냐? 의물의 산이다. 의물의 산. 예, 여기다. 그렇죠. 경계다. 경계라고 써놨어요. 꼭 여기다가 신의주를 앞에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다 써놨더라고. 요나라 황제가 요나 대유잖아요. 요나라 황제 이래로 그때는 거기에 의주가 있었어요. 의물에서 뒤쪽에 의주를 설치하였다. 한서지의 현토군과 낙랑군에서 사천리 떨어져 있는데 그 고구려도 현토군의 접경에 있었다. 여기 써놨어요. 의주라고 해서 신의주다 그것도 지금. 그래서 고주멍이 도읍한 것은 홀술골성과 졸본은 아마도 한의 현토군 경계에 있었고 이런 내용은 요나라 황제가 있는 요나라 동경 이게 요양이에요. 요양. 네. 요양의 서쪽이며 한서지에는 현토성 석현 고구려가 이것이다. 옛날 요나라 황제가 망하지 않았을 때 김부식이 글쓰기 30년 전에는 요나라가 망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신이 거기 갔잖아요. 요 황제가 연경에 있었으니 우리 사신들이 주빙 가서 인사하러 갈 때 사신들이 동경에서 요술을 지나 하루 이틀 지나가면 거기 아까 의주라고 했잖아요. 의주에 이르렀다. 그리고 거기서 연나라로 갔다. 그런 거로 알다. 그러니까 우리 40년 전에 우리 사신들이 거기 가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들이 안다. 홀술고성이 고구려의 수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여기다 갖다 놓냐고. 문효산성에다가. 일본 놈이 거기다 갖다 놓은 일본 놈이 갖다 놓으니까 우리가 지금 주장을 못하니까 우리 문제가 더 커요. 그렇죠. 니네 도읍지를 왜 일본 놈한테 물어봐. 우리 책에 물어봐야지. 우리는 물어볼 것도 따질 것도 없이 우리 삼국사기에 이렇게 써있다. 삼국사기라는 책이 실존합니까? 삼국사라는 책이 있죠. 삼국사기가 있어요. 그건 삼국사잖아. 삼국사가 있고 삼국사를 이용해서 삼국유사를 쓰고 해요. 기자는 어떤 기자를 쓰나요? 왜냐면 그건 제가 나중에 삼국사기라고 쓰면 우리는 안 되잖아. 우리는 제목이 잘못된 거예요. 삼국사라고 써야 됩니다. 우리의 개표 사서인 삼국사. 맞아요. 김부식은 삼국사를 썼지 삼국사기는 일본 놈들이 이렇게 만든 거죠. 이거 기자도 위기열때 기자를 써놨다고 역사 기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우리를 이걸 쓰면 안 돼. 문장 속에 들어가는 거 기자. 이거를 바꿔야 된다. 자, 여기서 저도 골치 아픈 게요. 실제적인 글씨하고 실제 통용 기능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서 갭이 생겨요. 이를테면 이제 여기서 얘기할게요. 광기토대왕 뒤에는 지네 할아버지 지그이가 태왕이라고 써놨어요. 호태왕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왕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대왕이라고 부른다 그 얘기야. 근데 이것이 우리 사서에서 아니 우리 교과서에서 공식적으로 통용기는 말을 어떻게 써야 되냐 저도 고민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다른 데는 다 광개토 대왕이라고 썼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만이라도 태양이라고 쓰니까 해서 바꾼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나 혼자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같이 한번 연구하자. 이거 뭐 태왕이 뭐 맞죠? 대왕이 아니고 태왕. 여기서 말하는 건 황자로 바꿔. 이 얘기예요. 역사 학자들이 중국에는 저기 사마천이가 통일했을 때 진시황이 이만큼 통일했을 때 진시황을 팍 띄워서 기준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넓어졌어도
진시황의 통일을 얘기해. 그리고 중화민족의 통일을 얘기하고. 근데 우리는 얘들은 15% 영역을 가지고 지금 100%를 먹고 있는데 광개토대왕 비에 다 써 있잖아요. 백제 항복했고 신라하고 백제는 동생들 다 인질을 보냈어요. 이쪽으로. 그렇죠? 종발설에 갔다고 써 있고 다 정복했다고 나오고 마지막에 정해져는 그럼 한국 사람은 지금 이만큼인데 고구려가 차지한 것은 그 2배도 넘잖아요. 근데 광개토대왕의 통일이라는 말을 안 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역사 무대가 자꾸 좁아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는 우리 북방민족들은 행정체계가 직할통치하는 데가 있고 직할통치를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담아내냐. 우리가 이제 그걸 잘 담아내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요걸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광개토대왕의 통일과 진시황의 통일 뭐가 다르냐. 통일 국가와 영토를 비교해보면 광개토대왕은 한국사의 무대를 100%를 넘어섰어. 통일이 됐잖아요. 진시황은 그때 통일한 면적이 지금 중국사의 면적의 15%도 안 돼. 통치 체제를 보면 광개토대왕은 가까운 데는 자기가 직할로 하고 먼 데는 너 나한테 인질로 제공하고 세금 갖다 바쳐. 그럼 인정해줬단 말이죠. 직할 통치를 쉽게 하고. 셋째, 광개토대왕은 왕을 그만두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250년간 고구려가 유지가 됐어. 근데 진시황의 통일은 얘가 죽고 나서 4년 있다가 나라도 없어졌어. 그런데도 진시황을 이렇게 대접을 받는 이유는 이거예요. 사마천이가 시황제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중국 사람들이 박수를 쳤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가 지금 차이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걸 뭐 많이 보셨을 때니까 이거 한 가지만 할게요. 신나라보다 역사 짧아. 고구려 도읍지가 몇 번 옮겼냐? 일본 애들이 이렇게 3번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요새 시스템말로 이거 해요. 청와대가 용산으로 가면 이궁이에요. 맞습니다. 세종으로 가면 천도예요. 천도라는 것은 신하들이 쫓아가야 돼. 그렇죠? 왕이 이집 살다가 이쪽으로 가면 이궁이고. 근데 여기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동천왕 21년 247년에 평양성을 세우고 백성과 사직을 옮겼다 이렇게 써 있어요. 백성들까지 옮겼어. 신하만 옮긴 것도 아니고. 그럼 여기서 어딘가 장소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있었다는 거야. 앞집에 갔다 뒷집에 갔다 왔다 갔다 했다. 그건 천도가 아니고 이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졸본성하고 국내성하고 환도산성하고 거리가 2km 차이 안 나요. 거기로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백성도 옮기고 사직 옮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 자체가 기존사학계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써 있는 대로 그냥 하자. 우리가 동북통감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교육받을 때 정확하게 써놨어요. 이렇게 옮겨갔다고. 거기가 어딘지는 서로 논란의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천도는 천도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허우원 박사님이 먼저 번에 경상북도에서 경상도 사람들이 큰일 하더라고요. 돈을 몇천씩 줘가지고 신라 북계를 연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책을 찾아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역사책에 우리 삼국사기나 이런 데 쭉 보면 신당서 이런 데 보면 통일신라하고 발해의 국경은 니하라고 돼 있어요. 이 니자가 진흙 니자예요. 진흙으로 된 강인데 동해 강릉에다 갖다 놓고 속초다 갖다 놓으면 거기 진흙이 어디 있어요? 동해 맑은 물에 맑은 이게 물고기 올라오잖아요. 남대천 이런데 없거든요. 근데 지리비정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당사나 이런 데를 쭉 다 보면 어디냐? 여기 니아로 돼 있어요. 여기네, 뭐 경계선. 네, 여기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신라가 당나라의 요청을 받고 얘를 견제하기 위해서 넘어가. 군대를 주둔시켜 여기다가. 두 번째, 아면현의 동쪽이 신라 영토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어디에? 요사에. 자, 그리고 여기서 송나라 사신이 여기서 아성을 가다가 보니까 저 오른쪽 저 밑에 산이 신라산이라고 그랬어. 장천이라는 것은 삼국사기에 몇 번 나오지도 않아요. 정천 세 번인가 나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줌을 그으면 요 정도 나온다. 신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나라로부터 통일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 요 분경선은 신라 이후로 고려의 조선에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뭐 더 개척한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더 개척한 게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가 떼준 거 조금 찾은 게요. 아니 그런데 네. 세종대왕님은 더 넓혔어요. 네, 이쪽 보세요. 그건 사실이에요. 자, 이번에 이제 발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존 교육자라 심하게 욕할 에다가 말았는데, 우리 교과서에 보면요. 참 이런 말하기 참 서글퍼요. 발해에서 당나라 가는 길이 조공도래요, 조공도. 거란을 가는 건 거란도, 신라를 가는 건 신라도, 당나라를 가는 건 당나라도가 맞잖아요. 근데 조공 갖다 바치는 조공도라는 거야. 근데 그것까지 내가 여기다 넣으려면 너무 부끄러워서 뺐어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발해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뭐 충청도, 전라도 막 여기 있었다고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을 만큼 자료가 없어요. 그냥 막 일본 애들이 막 때려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논문 쓰는 거고. 또 책도 다 가지고 와서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발해 얘기를 하는 건데, 발해가 공부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동부가 전쟁을 했더라고, 733년에. 간단하게 시간 없을 테지만, 대문예가 무왕이 연운을 상해요. 2대 대주영 아들이 왕이 되고 났더니, 야, 너 오늘부터 황제야. 근데 당나라가 기분 나빠가지고 이 발에 똥구역을 친다고 하얼빈에 있는 이 흑수도둑부에 도둑부를 설치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동생한테, 대문예한테, 야, 가서 얘들 좀 혼내주고 와. 그 공격에서 조금 뺐다가 대문예가 생각하니까, 아, 이게 조금 싸우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대문예가 이쪽으로 도망가요, 당나라로. 당나라로 도망가고, 거기서 장군칭으로 받고. 그러니까 발해가 위협성을 느끼니까 신라하고 외교관계도 맺고 이렇게 하는데, 그 와중에 옛날에는 도둑부만 설치했는데, 여기 우두머리한테 관직을 줘요. 네가 여기 대빵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럼 이쪽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거란하고 돌고리 공격을 해요. 당나라를. 근데 결정적으로 끝은 뭐냐면, 당나라한테 거란하고 돌고리 개박살이 나요. 그리고 도망가. 근데 그 해에 발해는 여기서 등주를 공격해요. 근데 지금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당나라가 막 극성기인데, 공격을 하고 나니까 이 대문예가 당나라에서 대문예를 시켜서 공격시키고 신라를 통해서 공격을 시켜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도산에서 이 북방연합군이 이겨버려요. 그리고 신라는 올라가다가 다 얼어 죽어.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을 차지했는데, 그러니까 겁나니까 당나라 애들이 화북지방까지 도망가서 참호를 파요. 거기는 성을 못 사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북방민족들끼리. 돌궐이 내분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도 전쟁을 끝내야 하잖아요. 요 정도 선에서 전쟁을 끝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발해가 연호를 계속 사용하고 황제 이름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때의 그 영토는, 발해의 영토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어느 책에 있어요? 요거 책이요? 예. 요 책은 삼국사기에 있는데 다 나와요. 그래요? 예,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발해고에서라는 책에서 못 봤는데. 대저용 그거 요거 드라마 보셔도 그거 나와요. 이게 전라 저기 백제 땅에서 문제 다 일으키고. 선생님 다음에 토론할 때 얘기하시죠. 지금 바쁘니까. 뭐 이건 많이 들은 얘기죠. 쓰다 속기지가 한국 놈들은 거짓말 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1913년에요. 한일합방 되고 3년밖에 안 됐는데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 그 행정지명구역에 지리비정을 다 해버려. 일본 애들은 천재야. 우리 복 교수님은 30년을 해도 다 못했는데. 혼자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고려 초기에는 요 나라하고 고려 사이에 발해가 망하잖아요. 발해가 망하고 동단국을 세우는데 2년 만에 발해 사람들이 난리를 나. 이 사람들이 요 나라 사람들을 몰아내. 그리고 후 발해를 세워요. 그리고 이제 한 20-30년 있다가 지들끼리 또 싸워. 그래서 싸우면서 지금 대광년이 고려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정권 잡은 사람이 있다가 이제 후 발해가 망해. 그 와중에 고려의 광종이 여기에다 2개 군을 설치를 해버려. 망했으니까. 그러고서 거기 애들이 정한국을 또 세워요. 그 자리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종으로 와가지고 이제 정한국이 망해요. 요 나라한테. 망하고 나서 요 나라가 와보니까 이 광종 이놈의 새끼가
우리 땅을 이만큼 가져갔네. 두 번째는 매일 송나라하고 친해. 그래서 이제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말하는 고려국경은 이때 형성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3차에 걸쳐서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기잖아요. 예. 그래서 요 바운드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천령 쪽 확보하고 선춘령 쪽을 확보했다는 것이 덧대지는 거예요. 근데 현재의 교과서들은 변하지 않아요, 이쪽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복 교수님이나 우리 제하사께서 하도 많이 주장을 하니까 또 이런 짓을 해요. 잘 보니까 이쪽은 고려의 땅이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 짓을 해요. 함흥에 함흥설도 있고 길주설도 있고 두만강설도 있는데 뭔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써놔. 이게 어느 나라 역사책인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가져다 줬어? 아, 그러니까 저 쪽팔린다니까요. 여기는 이제 몽고하고의 전쟁인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역사에서는 땅이 이만큼 있었는데 요 자비령 이북을 항복해가지고 여기에 동령부가 설치되고 여기에 쌍상충남부가 설치됐다 이렇게 배워서 저도 교장이 됐어요. 예. 근데 중국 사서에 어디를 가도 여기에 있다고 말이 없어.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천령박물관에 가면 우리 천령의 역사가 나와요. 우리 홍성박물관에 가면 홍성은 고려 몇 왕이 먼저 설치하고 뭐 설치했다고 다 써놨어. 이게 그거예요. 천령이라는 지명은 명나라 첫 번째 왕 주원장이 여기에 우리 동네에 천령의를 설치했다. 처음에는 여기 동직부에다 설치했다가 나중에 천령으로 옮겼다. 이렇게 딱 거기 써 있어요. 책에 여기에. 이거 설치는 여기 없고 위에 있어요. 설치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 그냥 나중에 논문 써서 여기다 하나 가지고 오셔. 그래서 붙여드릴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으로 그랬다. 우리가 땅이 고려에서는 얘들이 이제 고려 왕이 부마가 되다 보니까 서열이 높아요. 공주의 신랑이다 보니까. 근데 황제가 죽고 하니까 우리나라 그 충렬왕 이런 사람들은 서열이 당서열 4위까지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이쪽을 맡겨. 신양왕. 이 왕은 고려에 오지도 않아. 여기에서 여기를 직할 통치. 그리고 세자는 개경에서 통치를 해요. 그래서 그때 시기가 아주 애매해요. 그 옛날 고려왕은 두 가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고려왕 겸 신양왕. 그것은 어디에 나왔냐? 우리 책에 다 나온다.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 아까 세종대왕, 정도전 이 사람들이 이제 땅을 넓혔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아까 거기서 말한 철경위예요. 철경위가 여기 있다고 하는데 왜 여기 있는 철경위가 여기 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이건 오래된 것도 아니고 이건 불과 5, 600년 전 얘기인데 이게 문제죠. 그래서 철경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었다. 동령부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었고 쌍승충동부가 여기가 아니고 이쪽에 있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걸 그려놓은 거예요. 동령은 여기 있는데 동령 여기 있는데. 동령이 거기 있다고 어디 써 있는지 보세요. 일본인이 다 바꿨네. 동령 지금 찾은 데가 여기. 아니 그건 일본이 바꾼 거리.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부끄러운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이제 제일 밑에 써놨어요. 세종 때까지는 그래도 힘을 써요. 막 저기 외교부서를 보낼 때는 진짜 납작업자여서 중국 황제의 그냥 이슬만 받아먹고 산다 우리. 예? 그렇게 막 쓰면서 우리 땅이 여기다 이렇게 틀림없이 주장을 해요. 천령 공엄진이 우리 땅이다. 얘들이 이제 정확하게 주장을 하는데 세종이 죽고 세조 예종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냐면 책봉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해. 말을 우리 땅이 여기다 이런 얘기를 못해. 중기를 넘어오면 이런 거예요. 세조 때까지는 그래도 말을 해. 저기 연산간 쪽에 우리가 좀 간을 좀 하야겠습니다. 그럼 얘기를 해요. 연산간 밖에 돌을 쌓고 군사를 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앞으로 잘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법규다. 연산간까지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 걔들이 이제 막 조금씩 먹고 들어와. 우리나라 쪽으로. 이런 거. 먹고 들어오는 것이 쫙 쓰는데 대응을 못해. 대응을. 그런 것이 문제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 임진왜란 전에 그 명나라 충병 이성량이가 압록강까지 여기다 우리 보고 설치할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허락을 해줘요. 누가 허락해줘요? 조선서 허락해 주는 거야. 연산간하고 압록강 사이의 땅에다가 우리 이성량이가 우리 군대 많으니까 이만큼 먹고 들어갈게 해? 괜찮지?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더 웃겨요. 아, 얘들이 막 쳐들어와. 그러니까 압록강을 한 개로 해야 마땅하겠다. 그러나 그것도 반드시 전하라 의논을 해서 정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게 신하가 할 소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불쌍해요. 강을 한 개로 삼을 경우 우리 땅이 전애들에게 들어가니 어찌 아깝지 않겠느냐. 신하들은 압록강 너머를 추자 그러는 거야. 왕을 생각해보니까 야 그럼 쟤들한테 다 주면 좀 우리 아깝지 않냐 이러고 있어요. 요 밑에는 또 할 얘기도 없고. 근데 남구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옆에서 봤잖아요. 이분은 이 상서가요 책 한 10쪽 정도 돼. 얼마나 자세히 써놨는지 사군 육진 지역을 가봤더니 다 폐허가 됐어. 그럼 거기다가 군을 좀 설치해 주세요. 거기 사람이 거기 살해야 되니까 할 때에 신하들이 거기 설치하면 청나라하고 외교 문제도 생길 것 같고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이 남구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설치하고 심지어는 두만강가는 우리가 군사훈련 한다고 하고 청나라로 넘어가는 애들 잡아들인다고 하고 군인들을 이렇게 순회 배치를 하자 막 이런 제안도 해요. 근데 조정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은 압록강, 두만강 아주 가까운 자리까지 이렇게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라로서 최소한의 노력을 안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후기예요. 후기 되면 이제 더 밀고 들어와요. 아까는 연산간에 있던 것이 봉황성까지 오고 봉황성이 이제 압록강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얘들이. 그게 참 부끄럽죠. 근데 이때는 청나라가 이 지역에서 세워져서 다 이끌고 중국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쪽을 관할을 안 해요. 돈이 안 되는 땅이라. 근데 여기에 영주라든지 이쪽에 누르하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무덤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신성한 구역이야. 너희들 여기 들어오지 마. 해가지고 봉금지역을 설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싸울 일이 별로 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 둘씩 뺏기는 거죠. 우리가 경계비 얘기하는데 백두산 정계비가 아니다. 거기에 정계비라고 써있질 않아요. 강원비라고 써있지. 강원 부수령에다 그걸 세웠다고만 써있잖아요. 여기에. 이건 그 얘기고. 강원비에 압록강하고 토문하고 서로 우리 1인 1가고 이쪽을 하는 군수령사에 이걸 세웠다고 그랬지. 여기 어디에 정계비란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압록강 위협을 이렇게 이제 밀고 들어와요, 얘들이. 1890년대 끝이면 해도 요 밑에 여기가 살아있었어요. 근데, 저기, 위안스카이가 이제 우리나라 와서 막 왕을 핍박하고 하다 보니까 걔들이 이제 먹어가는 건 전혀 대응을 못 했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서로 국경협상을 하고 그러는데 결론을 못 냈지. 근데 우리가 이제 주울레라든지 중국의 지도자들이 원래 요동은 니네 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방이 됐을 때 우리나라도 남쪽에 건국위원회가 열렸고 북한서도 인민위원회가 열렸고 그리고 연변에서도 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해서 소련하고 중국하고 한국 해방을 맺어요. 이쪽은 적당한 시기에 북한을 주겠다. 우리의 연변 지역을.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협정을 맺어요. 거기는 북한과 북한, 소련, 중국이 모여서 간도, 안동, 길림을 북한에게 줘. 그리고 군인들이 가서 북한 분들이 거기가 있었어. 근데 거기를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중국의 그 중화민국이 망하고 인공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걸 없던 걸로 뒤돌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이 1960년도에 독립운동을 해요, 중국서. 그랬다가 그 지도자가 사형을 당해요. 그러고서 미안하니까 거기다가 연변자치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피 없이 얻어지는 땅은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요새 이제 어제도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중국 놈들이 뭐 우리 땅 바다 여기 중간 지역에서 성급하고 있다.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영어는 다 앓히고 이런 것들 잘 지고 우리 대한사랑에서도 작년에 경렬비원 쪽까지 이렇게 가서 왔다 왔는데 국제 협약이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는 3L이, 그 다음에는 12L이, 지금은 이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E지. 근데 그 사이에 대륙붕 협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박 대통령이 대륙붕 협약에 의해서 여기를 먹고 들어간 거지.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있는 것은 일본의 도움이 없으면 못 지켜요.
옛날에 우리가 대륙봉 선언을 했어요. 박 대통령이 할 때는 여기에 오키나와에 미군이 있어가지고 중국 애들이 해군력도 약하니까 우리가 선포를 하든 뭐하든 걔들이 신경 안 썼어. 그러고 나서 일본하고 우리가 또 협정을 맺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국제협약이라 일본하고 우리하고 갱신만 하면 계속 우리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갱신 않고 그냥 놔두면 거기를 새로 금을 그어야 돼요. 우리가 금을 그으면 여기까지 그을 수가 있어요. 여기. 중국이 그으면 여기까지 그을 수 있어요. 일본이 그으면 여기까지 그어요. 서로가 다 겹쳐져요. 그래서 이것을 일본이나 우리나 미국이나 어떤 패권 전쟁에서 크게 밀리지 않으려면 서로 협조를 할 수밖에 없다. 몇 년 안 남았어요, 이게. 근데 지금 요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노란색으로 하자, 중간선을 하자 하는 거고, 일본 애들은 또 다르잖아, 우리하고. 중국 애들은 또 다르고. 근데 중국 애들은 EEG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어요. 중국 애들은 우리가 덩치가 크고, 이제는 조금인데, 어떻게 우리 반 중간 나눠 먹냐? 이거 아니다. 우리가 더 먹자. 그래서 지금 협정을 못 맺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선 후기 국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또 하시는 거네. 1848년 미국 상원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미국 상원에서 만들었는데 아까 저기서 제가 보여드렸던 압록강 넘어, 두만강 넘어, 솔빈강까지 우리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미국 상원 얘기입니다. 이건 청나라가 1730년에 외국의 서양의 지도 만드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지도를 싹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지도가 이게 압록강입니다. 압록강 너머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블라디보스토크. 두만강 너머에 있잖아요. 이게 블라디보스토크예요? 핫산이고 이 안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블라디보스토크. 예. 그래서 먼저 문 대통령이 가서 동북 여기 있네, 고마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여기만 쳐다봐? 여기를 쳐다봐야지. 여기 보니까 우리 땅 있네? 평양, 평안 이렇게 써있잖아.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함경. 이건 일본 놈들이 1874년도 한일전쟁 직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자기들 중심으로 조선을 거꾸로 매달아놨어요. 자, 압록강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두만강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얘랑 똑같잖아요. 국경은 이렇게 나왔네. 똑같아요. 이거 뭐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일본 놈이 이렇게 그려놨어요. 얘들은 죽을 때까지 놈소리 들어. 이건 그러고 10년이 지나요. 이건 이제 1904년 예전에 그려진 그림인데 여기에는 국경이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 애들이 대륙 침략을 위해서 얼마나 수계 조그만 또랑까지 얼마나 잘 그려놨는지 몰라요. 이 정도 정상을 비리하죠. 그래야 자기 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 땅을 꼭 그려주네, 이렇게 대마도.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굳이 이거 그려주겠어요? 너희 나라 땅이면? 근데 우리나라 땅이니까 이렇게 그려줘. 참 정성이 갸륵하지. 우리 이제 간도가 어디냐 그거 가지고 이제 많이 싸워요. 근데 지금 가장 가깝게는 만주국이 세워졌을 때 이게 행정구역입니다. 지금의 연길 있잖아요. 거기에 간도성입니다. 거기가 간도성. 여기 장백산이라고 써놨잖아요. 장백산.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던 그림이고 조선시대 때 조선 중기 이쪽 저쪽을 보면요 대부분의 지도를 다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아까 저쪽에 표현된 요동도사, 명나라 때 요동도사, 청나라 때 얘들이 이렇게 지키던 데가 있어요. 명나라 만리장성은 성입니다. 만리장성은 성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책이에요. 이 말뚝 쭉 박아놓고 여기 넘어가면 혼내줄 거야? 이것이 요겁니다. 근데 아까 중국에서 자꾸 밀고 들어온 데가 여기에서 여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봉황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거고. 그래서 조선의 모든 지도를 보면 압록강, 두만강 건너까지 조선 사람들은 다 거기다 무슨 동 이름을 다 써놓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예. 그런데 유독 김정은은 압록강 본류와 두만강 분류 넘어는 하나도 표시를 안 해놔요. 근데 1860년대에 그게 그린 것이. 저는 대응여지도는 의심을 해요. 왜냐면 조선 사람들이 그리던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우리나라 지도, 고지도에서 강 건너편에 아무것도 안 기록한 지도가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봐요. 대동여지도부터 압록강 본류,
두만강 분류 넘으면 글씨 한 자가 없어. 그 이상하잖아요. 모든 지도는 다 이렇게 의지에서 건너뛰면 뭐가 있고 저 동네는 뭐고 저기는 뭐고 이게 다 나오거든. 우리 그 신동국여지 승남을 보면요. 강계도부주에 보면 우리 지금 집안 있잖아요. 거기에 금나라 성이 있다고 거기에 다 써 있어요. 자기 동네에 이렇게 거기 성이 있다고. 오국성이 있어요. 예. 오늘 너무 늦었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복 교수님하고는 우리 충남교육청 창의융합형 인문학기행 때문에 중국을 10박 11일씩 한 4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앞으로 우리 고대사를 찾고 우리 역사를 찾는 그런 과정이 중국이라는 큰 벽에 막혀서 앞으로 연구가 쉽지 않겠다 싶어서 그간의 연구 결과를 어떤 한 시간에 한 곳에 모아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동북아 역사박물관을 이렇게 만들면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역사책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그것을 실증적으로 저는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의 진면모를 볼 수 있는 그는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조금 이런 이제 우리 역사나 박물관 이걸 본다고 해서 밥이 나오고 쌀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더 하다 보면 우리 역사를 알고 우리 유물을 알 때 우리 민족의 앞날을 개척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밥이고 쌀이고 우리 원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전부터 같이 이제 그 요서 지방 을 많이 답사를 다니면서 학창 시절에 또 저도 역사를 좀 오래 공부했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생각과 다른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있다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아이들에게 또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좀 올바른 역사를 좀 심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에 기꺼이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박물관을 설립함으로써 학생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뭐 요소지방이나 이런 데 직접 가지 않고도 우리의 그런 훌륭한 문화유산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고 또 의미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진기한 어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도 보지 못할 그런 유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와서 보시면은 또 보시면서 느끼면은 돌아가시면서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스스로 우리 역사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가시게 될 겁니다. 우리 역사 전쟁의 시대에 우리 잃어버린 역사 그리고 왜곡된 역사 찾고 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좀 작지만 의미 있는 이 공간이 만들어져서 출범을 하게 된 거 상당히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충남 홍성에서 김좌진과 만해 한용운의 고장 이곳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이 또 의미가 크고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는 한국 문화의 르네상스가 시작되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중문화의 한류가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역사, 문학, 철학 즉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정신문화의 한류, 고급 한류가 창조되어야 될 때가 왔고 그런 점에서 이 역사 문제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간이 단지 전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의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어떤 영감을 주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재단 대표이사로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꼭 꾸준히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볼 생각입니다. 복길이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던 그 고조선 연구에 대해서 일찍부터 제가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조선 지역에 고조선인 나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는 국가의 개념이죠. 어디서부터를 국가라고 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일 거고, 결국은 거기도 사람이 살아야 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고조선이라는 체제가 국가 체제였는지 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얼굴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현재 우리 한국인에게 유전자를 물려주었고, 현재 한국인 중에 어떤 형이 그 당시에 그런 고조선 얼굴을 갖고 있는지 저는 가려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에 대한 그 왈가왈부의 문제, 심지어 어떤 전문가께서는 국영 방송까지 나와서 고조선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런 일은 이런 박물관을 통해서 부식되고 해서 우리 역사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와서 보니까 독립운동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천착한 흔적이 보입니다. 저는 독립운동가 30분을 영정을 그리고 흉상을 제작하고 이렇게 해서 독립기념관에 기증한 적이 있는데, 그 자료도 여기 다 제가 이제 들여서 이 전시회도 활용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 여기 와보니까 제가 유광택 선생의 표준 영정을 그린 화가인데, 또 유광택 선생이 그냥 하나의 천문학자가 아니고 우리 하늘의 자손인 천손사상을 가진 우리 한국인의 직접적인 정신적인 그런 줄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또 새삼 깨닫고, 오늘 제가 그 영정 그 축소를 한국 기증하게 됐습니다. 작은 저의 성이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결의박물관의 발전에 좀 도움이 되는 일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축하합니다. 오늘 박물관 개원에 와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100% 공감하고 참 중요하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저는 역사에 대해서 깊게 아직 많은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많이 느끼는 것은, 조금 더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 그 후배들 또는 우리 학생들의 가장 좋은 교육이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역사 공부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에서 인성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는데, 인성을 어디서 찾을까? 그런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역사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이 인성, 철학, 뭐든 우리가 배워야 될, 학생 때 배워야 될 교육이 역사 속에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깊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이 단순히 우리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완성된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교육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우리 이 박물관을 중심으로 그런 교육이 더욱더 깊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 와서 실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저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명 교수님 고조선으로 훌륭하다는 못 시켰지면은 2차 시장 경제가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다 깨쳐서 모든 거 데이터 낼 거 다 내버려요.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다고. 그 중에 몇 개를 중국도 1970년대까지 70년대 그 언제까지만 하더라도 문헌 다 끝내서 우리 100년짜리 나눌 수 있어요. 100년짜리 나눠놓으면 남자는 아는 역사 기억이 안 나. 이게 사예요. 이게 사예요.
그렇죠. 고민하는 거야. 어서 오십시오. 아, 그 말하면 그 노사 시리즈 그것도 봐야 돼. 그러니까 그걸 노사 시리즈 해갖고 텔레토닉 노사 시리즈 책이 나온 게 있어요. 뭐라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에서 중용을 받아서 요사 시리즈 많이 나왔죠. 근데 요사 시리즈가 이게 가사가 아무래도 그래서 그다음에 요사 시리즈에 대해서 그 지명을 비정하는 쪽에서 그게 한국 공동체의 저는 사업자라고 그럼 저기 전화가 나오시 드리긴 했는데 제가 저기 금강도 성동이랑 인증을 했거든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그 대승성동에 일주일에 한번 갑니다. 뭐가 있어? 일주일에 그 방송국에 그냥 비싼 모든 게 있어? 왜? 왜 왔어? 역사 감사. 아니, 역사 공공재시도